어떤 아이에게는 엄마표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 학원이 더 맞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 엄마표랑 학원. 자, 시너지 극대화를 시킬 수 없을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수학 공부 시작할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엄마표 수학으로 할까 아니면 수학 학원에 보내야 할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엄마표로 성공했다 하고 누구는 학원을 보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것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어떤 선택이 후회 없을까? 정말 끝없는 고민과 함께 막막함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 중에 진짜 학원에 보냈어야 했나? 아니면 학원 보내지 말고 내가 직접 봐줄 걸 그랬나 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엄마표 수학과 학원 수학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비교 분석하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현명한 학습 방법을 찾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엄마표 수학 어떤 점이 좋을까? 먼저 엄마표 수학 장점 살펴봐야겠죠. 엄마표 수학은 말 그대로 부모님이 직접 아이의 수학 학습을 지도하는 방식이에요. 첫째,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맞춤 학습이 가능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성향, 이해도, 학습 속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천천히, 잘하는 부분은 빠르게 아이의 컨디션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하며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기성복이 아니라 아이 체형에 딱 맞는 맞춤처럼요. 둘째, 아이와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죠.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안정감 주는 시간입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서 아이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학습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문제 풀다가 막히거나 틀리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바로 물어보고 즉시 피드백을 줄 수 있죠. 아이의 사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부족한 부분을 바로 파악하고 도와줄 수도 있죠. 넷째, 비용 부담이 적고 시간 활용이 자유롭습니다. 학원비 부담 없죠.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학습 시간 정할 수도 있죠. 혹시 어머님들 중 내가 직접 가르치니 아이 상태를 제일 잘 알 수 있어서 좋다. 아니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속도로 봐줄 수 있어서 만족한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엄마표 수학 이런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은 없을까요? 엄마표 수학에는 분명 좋은 점이 많은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르죠. 첫째, 부모님의 시간, 에너지, 전문성 부담이 큽니다. 아이에게 많은 학습 계획을 세우고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봐주고 채점하고 오답 관리까지 그 모든 과정을 부모님이 직접 해야 해요. 특히 수학에 대한 부모님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바쁜 워킹맘에게는 큰 부담일 수도 있죠. 이건 마치 집에서 매일 고급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상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모두 다 내 몫인 거죠. 둘째, 객관적인 평가와 방향 설정이 어렵습니다. 아이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며 장기적인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부모님의 시선에 갇혀요. 그리고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와 선생님 역할 사이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르치다 답답해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아이가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아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누구 이야기냐고요? 저요. 자, 넷째, 다양한 경험과 또래 자극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경쟁하거나 협력하며 배우는 경험, 다양한 선생님의 티칭 스타일을 접하는 기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 수학 어떤 점이 좋을까요? 수학 학원에 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뭘까요? 첫째, 검증된 커리큘럼과 전문적인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성된 커리큘럼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으로부터 효율적인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운동하며 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이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테스트나 상담을 통해 아이의 현재 실력과 위치를 파악하고 학원에서 아이의 학습 관리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또래 자극과 건강한 경쟁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자극을 받고 경쟁심을 통해 학습 동기도 얻기도 하죠. 다양한 친구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며 오,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넷째, 부모님의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서 학원에 보내면 되죠. 부모님이 직접 가르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수학 이런 점은 아쉽죠. 학원 수학 역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 아이에게 딱 맞지 않는 획일적인 진도와 수업 방식. 학원은 여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의 개인 학습 속도나 이해도에 맞춰 진도나 설명 방식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약간의 조정은 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진도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나 너무 쉬워서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행 가면, 단체 여행 가보셨어요? 단체 여행 가면은 정해진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나는 안 보고 싶어. 나는 아는 곳이야. 그런데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학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둘째, 아이 개인에게 주어진 관심과 피드백이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대형 학원일수록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많은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 개개인의 학습 상태나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맞춤 피드백을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셋째, 개념의 원리보다 문제 푸는 기술에만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점수나 문제 해결 양에 집중을 하다 보면 개념의 원리를 깊이 탐구하기보다 문제 푸는 요령이나 스킬 위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죠.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 발달 저해할 수도 있어요. 넷째, 비용 부담이 크고 시간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학원비 부담 무시할 수 없죠. 비쌉니다. 비싸요. 요즘에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비싸요. 정해진 시간표 때문에 다른 활동이나 또는 가족 스케줄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엄마표냐 학원이냐?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일까요? 저는 이분법적 사고의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엄마표 수학이랑 학원 수학이랑 장단점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어느 쪽이 더 끌리시죠? 그러니까 사실 엄마표 수학이 무조건 옳다거나 학원 수학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다르고 모든 가정의 상황도 다 달라요. 어떤 아이에게는 엄마표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 학원이 더 맞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 엄마표냐 학원이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어느 한쪽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를 고민하고 때로는 두 가지를 현명하게 어떻게 조합하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옷 살 때 어떤 옷은 맞춤이 좋고 어떤 옷은 기성복이 편하며 어떤 옷은 기성복을 사서 수선해 입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엄마표랑 학원, 자, 시너지 극대화를 시킬 수 없을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4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 아이와 우리 집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세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이냐를 보셔야 돼요. 혼자 집중한 힘이 있냐?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 봐줘야 하냐?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어느 정도냐? 개념이냐? 연산이냐? 문제 해결력이냐?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냐? 그리고 부모님 상황은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 수학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가? 수학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지도해 줄 수 있냐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와 부모님의 강점과 약점을 그러니까 솔직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략 두 번째, 시기별, 영역별로 유연하게 조합하고 선택하세요. 자, 엄마표와 학원은 한 가지만 골라야 된다? 아니라고 했어요. 시기나 수학 영역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 저학년 때는 엄마표로 재미있게 수학 개념이랑 사고력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게 매우 좋아요.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심화 응용이 필요할 때 그때 학원의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중등 수학 대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도움되니까 그거는 좀 추천드려요. 자, 영역별로는 연산은 연산 전문 교재나 뭐 앱도 있고요. 학습지가 있어요. 이런 걸로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고요. 개념 유형 학습은 학교 진도에 맞춰서 기본서 위주로 엄마표나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심화나 사고력은 전문 학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심화 문제집으로 엄마표 또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아이의 강점과 약점에 맞춰 영역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한 학부모님과 상담을 했는데 제가 추천드린 건 이거예요. 동생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EBS 초등 사이트를 이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냥 아이가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엄마가 같이 보면서 보조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믹스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도 그랬어요. 4학년 때까지는 엄마표로 개념이랑 사고력 문제집 충분히 접했거든요. 어머님께서 아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집중하셨어요. 근데 5학년이 되면서 심화 내용과 문제 유형이 어려워지니까 심화 문제 해결 전략에 강점이 있는 학원 심화반에 보내셨어요. 엄마표로 다진 탄탄한 개념과 사고력 덕분에 학원 심화 수업을 빠르게 달려갈 수 있었죠. 학원에서 다양한 고난도 문제 유형 그리고 효율적인 문제 풀이 방법 익히면서 실력이 그냥 막 팍팍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엄마표와 학원의 장점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한 좋은 예예요. 세 번째, 엄마와 선생님 팀이 되어서 소통하세요. 학원에 보내고 있다면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아이의 집에서의 학습 태도, 어려워하는 부분 등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선생님께서는 학원에서 아이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피드백을 받으세요. 엄마와 선생님이 아이의 학습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아이는 집과 학원에서 일관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표를 하고 있다. 아이와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고요. 아이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 수학 공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이끌어 주셔야 해요. 네 번째, 부모의 진짜 역할에 집중하세요. 제가 진짜에 강조했죠. 그러니까 뭐냐? 어떤 방법 선택하든지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학원 숙제를 스스로 하는 습관을 잡아주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게 격려하고 학습 환경 조성해 주는 등 아이의 학습 조력자 역할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보잖아요. 아이의 수학 점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아이가 수학을 통해 생각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와 믿음은 어떤 그 비싼 학원보다도 아이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래도 안 되면 어쩌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엄마표랑 학원 수학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 보면서도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 다 시도해봤는데 아이가 여전히 힘들어하거나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방법도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우리 아이에게 문제 있나?
온갖 자책, 불안함 밀려오죠.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수학 학습 방법이랑 환경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이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 도움 받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여러 전문가들이랑 상담하면서 아이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다른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때로는 잠시 쉬어가거나 학습 방법을 크게 바꿔보는 거죠. 이게 아이한테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와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 건강입니다. 수학 공부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 틀어지면 된다? 안 된다. 부모님이 너무 지쳐버리면 아이도 부모님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가족에게 맞는 속도로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답 나침반은 우리 아이예요. 자, 오늘은 엄마표 수학과 학원 수학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엄마표냐 학원이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나침반의 바늘은 언제나 우리 아이를 가리켜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고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엄마표와 학원의 장점을 유연하게 조합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응원군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의 수학이라는 길에서 행복하게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정답은 이미 우리 아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엄마표와 학원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수학 학습을 위한 솔직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오늘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학적 성장을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